안녕하세요. 예. 어, 지난번 둘째 인트로덕션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그 고유성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행복 이야기, 사랑 이야기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난 인트로덕션에서 그 사랑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 사랑 이야기를 한동안 좀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이렇게 좀 써주시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되는 사랑하고 하는 사랑, 해야 하는 사랑 이 둘이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얼핏 이렇게 들어보면은 새로운 이야기라고 느끼시기도 했을 거예요. 되는 사랑 이거는 뭐 하려고 안 그래도 그냥 막 되는 사랑.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거는 정말 그 노동, 뭐 수고, 이런 그 심지어 중노동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힘든 이런 사랑, 이건 뭐 서로 너무 다른 거니까 그게 이제 그걸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따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되는 사랑, 하는 사랑, 그 다음에 뭐 또 사랑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차차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최소한 세 가지는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사랑의 개념을 구분해서 그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 이야기 오늘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정으로서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거를 사실은 사랑이라 부르지 말자 그러고 싶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고 어떤 의미에서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정, 그 다음에 이제 애라고 하는 사랑, 요게 저는 이제 요 사랑만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되는 사랑, 하는 사랑 뭐 그 다음 있다 그랬는데 되는 사랑은 정이고 해야 하는 사랑은 하는 사랑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온정이에요. 정이라는 말을 붙일 것 없이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온정인데 이 셋이 결혼 생활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그걸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앞에 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으로서의 사랑, 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으로서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그 대중적인 어떤 그 쉽게 말해서 대중가요 그리고 어떤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 뭐 소설 시 뭐 영화 이런 음악이나 이런 데서 그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99%가 지금 이 정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러면은 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연애한다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그 사랑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사랑이라 부르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걸 사랑이라 부르면은 이 두 번째 진짜 사랑이 이 애로서 이렇게 불리는 이 사랑이 이게 서로 충돌해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애를 사랑이라 부르려면은 이 앞에 거를 사랑이라 부르지 말고 이 앞에 이 정으로서의 사랑을 사랑이라 그러려면은 이 두 번째 이 사랑은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 붙이자. 그러고 싶어요. 너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정으로서의 사랑,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애정이라고 글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감정이에요. 그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합일 감정이에요. 독립된 개체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경험, 그런 상태, 사태,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다 그런 연애 경험 같은 것을 또 직접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쪽하고 나하고 아무런 그런 감정이 없을 때는 자기는 자기, 나는 나예요. 만약에 그러고 있는데 손을 좀 잡아보자 그러든지 뭐 안아보자 그런다든지 뭐 키스를 하자 그런다든지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합일 감정이 생기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지가 내고 내가 지야. 그게 이게 서로 통하면은 연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독립된 자기는 자기, 나는 나.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경험이다. 합일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합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성징 이후에 혹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돼 가고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뭐 청년 청소년 꼬마들도 연애 감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연애할 때에 사람들 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일로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합일 감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페트. 뭐 요즘 반려견 그러는데 뭐 반려보다도 하여간 애완 동물들 그 애완견 그 애완견하고도 얼마든지 합일 감정이 생겨요. 그냥 합일 감정이 생기면은 저쪽 아픈 게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픈 게 저쪽이 아프고 저쪽 좋으면 나도 좋고 내가 좋으면 저쪽도 좋고 그 감정이 하나로 뭉쳐 들어가니까요. 그 애완견이 아프면 애완견이 또 집을 나가서 헤매면은 가슴이 쓰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쪽 감정하고 이입 넘어서 합일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런 예쁜 동물들만이 아니고 그건 이제 그 식물에게도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 무기물하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 그 옛날에 이제 그 서해안 간척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개펄들이 막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개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도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 개펄 한번 없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를 너무나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끼는 분이 그 개펄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시다가 우시더라고. 그런데 그 눈물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것이 안 받아들여져서 뭐 화가 나서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개펄과 그냥 합일된 상태더라고요. 개펄이 무너지는 게 막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구하고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친구의 아픔이 막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친구의 아픔이고 이거는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 이런 거를 이제 합일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사람 이야기로 돌아와서 남녀 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연애를 한다 그럴 때 이 감정이 이제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쪽은 전혀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한쪽은 합일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짝사랑이에요. 연애를 그 감정이 계속 활성화돼서 움직일 때는 연애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이제 소멸된 거예요. 그 소멸됐는데도 계속 그 파트너십을 유지해서 만나야 된다. 이럴 때 그 부담스러운 감정 그게 권태감이에요. 근데 이 이제 합일 감정 이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낭만적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고 이 감정적인 사랑은 합일 감정으로서 이제 두 가지로 이게 신체적인 이 합일 감정이 생기면은 자기가 나오고 내가 자기니까 자꾸 부빌라 그래. 신체적으로 스킨십이에요. 자꾸 만지게 돼. 손을 만지고 뭐 팔을 만지고 서로 끌어안고 뭐 이게 스킨십이 세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스킨십이에요. 신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이게 신체적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이 합일이 될 때.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정신적인 사랑. 정신적으로 합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느냐 하는 거, 뭐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 그건 아니고 이 감정이 탁 생겨 호르몬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호르몬이 막 생겨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촉발될 때 호르몬이 확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뭐 전부 다 그 사람들의 그 취향이나 이런 거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일일이 다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딱 일어나는 순간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때 일어나는 그 현상 그거를 심리학자들은 홀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홀림, infatuation, 딱 홀리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끌림이라 그럴까요? 뭔가 끌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확 끌려요, 그냥.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강화가 이렇게 되는 게 일단 이제 남자의 경우가 더 심한데 이거는 상대방의 신체적인 신비감 이게 이제 이 연애 감정의 강력도를 그냥 무한히 상승시켜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인 이 신비감이 이게 소멸하면 이 연애 감정도 같이 소멸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신체적인 신비감, 스킨십 너무 세게 주고받거나 하면은 이거 그 연애 오래 못 가요. 신비감이 이렇게 없어지면은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두 달, 세 달 가면은 이 연애 감정 없어지잖아요. 뭐 알콩달콩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뭐, 그다음 보이고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이런 게 뭐냐면은 이 연애 감정, 이 합일 감정, 이게 소멸되는 건데, 그 결혼 생활하면 그 상대방의 신비감 같은 게 급속도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결혼하기 전부터도 뭐 그 신비감이 막 없어지면서 들어오니까 이제 빨리 그런 그 연애 감정 소멸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연애 감정을 한번 소멸하면은요 다시 복구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교수님 뭐 이렇게 뭐 결혼하고 난 뒤에 참 설렘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다시 회복할 게 없냐, 그게 연애 감정이거든요. 절대로 그건 다시 회복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게 될 건데, 우리 연애하다가 그때 이렇게 멀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됐는데요. 잘 보세요. 연애 감정도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지 연애 감정은 없는 거예요. 연애 감정은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불 붙듯이 확 붙어서 있다가 없으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결혼하고 연결시키게 되냐 그러면 굳이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럴 때는 이 연애 감정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에 들어가면 이 연애 감정은 없어진다고, 소멸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서로 사랑 이제 다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결혼 그만두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다른 여자를 자기가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는 끝났고 저 여자한테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새로 생겼는데 난 더 이상 사랑 안 해. 뭐 이렇게 해요. 이게 웬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 만날 가정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지속한다? 결혼을 그만둔다? 그 사랑으로 결혼의 성립을 결정한다. 그 나 만날 가정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 낭만적인 사랑, 연애 감정, 합일 감정, 이것으로 결혼을 했을지는 몰라도 이런 사랑을 막 계속 회복하고 회복해가지고 결혼을 나가려고 한다? 이거 완전히 넌센스예요. 우리가 결혼에 들어가야 하는 결혼에 가서 해야 할 사랑은 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아니에요. 이 부분 일단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려놓을게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이 사랑이 그러면 결혼해서는 이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 사랑 안 하는데 그럼 결혼은 그럼 이게 문제가 있냐 아니냐? 그 사랑 없어지는 거하고 결혼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랑하고 결혼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게 있어야 결혼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